안녕하십니까. 여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양진 시장과 함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를 맞아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네. 간략한 근황과 여주 시민들에 대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를 맞이해서 저는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면에 계신 기관단체장님과 시민들하고 여주시정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12개 읍면동 중에 6개 면을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이제 6개 면을 돌아다니면서 2019년도에 여주시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019년도 황금대지연을 맞이하여 대기자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제 시정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도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올해 시정 방향과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정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네. 지난 7개월 동안은 여주의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그 구체적 청산인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도시에서는 학교 복합화 시설을 포함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로 만들 것이고, 읍면동의 면 지역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어르신 잘 모시는 그러한 여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 현안 중 하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천 SRF 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지난 12월 30일 날 시 주민들과 그다음에 환경단체 또 여주시의회 요청을 받아서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죠. 17일 날 사업자인 M다운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여주시가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M다운 시설에 적용된 기술 및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대해서 공개적인 기술 검증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는 건축 허가 취소 선언 후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만약에 M다운이 제안한 공개 기술 검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건축 허가 취소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네. 건축 허가를 취소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허가 취소만 하게 되면 상대가 소송을 하게 되고,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법률적인 패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한 예가 있어서, 따라서 우리가 건축 취소 소송, 즉 강천의 SRF 허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적절히 여주시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함께 해야 할 일을 요청한다면 행정기관으로서 판단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본건에 대한 모든 결론은 시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지금 말씀하신 취임한 지 7개월 되시는데요. 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주시에서도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거둔 성과에 대한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평화적으로 교체한 그러한 결과가 여주시 6.13 지방선거의 결과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시민들의 뜻이 이제는 구태의연한 여주시정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과가 6.13 지방선거의 선거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한 시민들의 막중한 임무, 그것이 이제 제가 걸머지고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여주시청 본관 건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부부 대형 현수막 사진이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두 정상의
남북 정상의 모습에 감격한 시민들도 있었고 또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현수막을 두고 일어난 그 논란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엄연한 현실에 대한 그냥 시민들의 반응이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 떠오르는 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아쉬워할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이 두 정상의 사진을 걸어놓은 걸 불편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까지 자신의 삶의 양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민족 통일의 현실에 당황했던 모습은 아닌가 싶고, 그러나 그분들도 곧 큰 박수를 치면서 통일 과업의 앞날에 함께 참여하실 거다 생각이 들고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여주시에서는 또 5급 상당의 그 상임정책보좌관과 6급 상당의 공보 홍보 전문가를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또 네. 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 그다음에 이제 시의장의 의정 보좌 기능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별정직 공무원 이제 2명을 그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원을 늘리는 조례를 개정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지금 그 제도의 문제보다는 그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논란이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난 좀 지적해 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미국 선거에 의하면 거의 그 공무원들의 최고 그 결정기구들이 다 바뀝니다. 우리 민족 선거에서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또 지방정부의 수장인 저 여주시장도 선거에 바뀌듯이 끊임없이 현대사회는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직자들의 현 시스템이 가장 적절하고 뛰어난 경쟁률이 있다면, 그렇다면 공직자 내부의 사람들이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여주시장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도거든요. 그냥 민주주의의 제도입니다. 그 자체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여주시 공직자의 총수는 정규직 공직자만 해도 887명이고요. 나머지 뭐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1,500명입니다. 그 중에 이분들, 즉 외부의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놓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공화국, 공무원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이 채용 공무원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은 더욱더 시민들이나 언론들이 감시를 할 때만이 채용 공무원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과 그 활동 내용까지도 명명백백하게 여주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성과에 대한 평가가 그 효용성을 입증하지 않겠느냐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현재 그 여주시는 또 기존의 그 시정발전위원회를 대신해서 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면서 주요 현안 그리고 또 이제 공약 사항에 대한 그 자문 활동을 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과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에서 좀 그 시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큰 틀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인데요. 네. 이제 하지만 또 기능과 권한 문제, 구성에 대한 문제,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자체에서도 이렇습니다. 처음 하는 일은요, 좀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다 보면 또 그 소리 나는 원인도 고치고 그러다 보면 원만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민들께서 운영되기 전에 어떠한 문제 지적도 그건 적절하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적절한 이유를 잘 살펴보는 것이 또한 시정이고 시민행복, 시민위원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민위원회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그 시장이 그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주시 내에서 보면 그 기관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단체장님들이 12개 읍면동 있죠. 새마을 지도자 있죠. 남녀 새마을 지도자 이장님들 계시고, 근데 각각의 뭐 부문별 대표들이 있으시고, 또 언론에서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뽑는 그런 퍼센트는 아주 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 또한 운영을 해 보시면 왜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몇몇 분은 뭐 시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의원의 권한도 절대 권한이 아니고 시장의 권한도 절대 권한이 아닙니다. 이 권한은 늘 어디에선가 감시받고 문제 제기될 때 이 권한이 원만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 시민위원회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권한이거나 시의회의 권한이거나 또는 그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여주시의 민주발전에 정확하게는 발전의 궤를 같이 할 것이다. 여주 시민들은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기준이에요. 네. 여주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107개더라고요. 네네. 그중에 이제 법과 조례 등에 의해서 이제 설치된 위원회는 이제 75개고, 네. 이미 이제 조례가 이제 일몰되거나 해서 사실상 필요 없는 위원회도 지금 설치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여주시의 각종 위원회 참여로 뭐 어떤 위원은 여러 위원회를 참여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으로 생활비를 번다는 농담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런 이 위원회가 지금 물론 기능 제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좋지만은 이제 일부 위원회 이러한 위원회에 대한 그 대책은 좀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나 혹시 대안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런 이제 대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 같이 이렇게 시민들이 아는 조직에서 논의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시장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정리했다 또는 위원회를 강화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이 위원회를 통폐합이나 폐지 또는 신설에 대한 것도 시민들께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안에서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뜻은 어떠신지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과거의 행정사무에 따라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 행정사무가 이렇게 변형되었거나 폐지되어서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에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수련된 의견에 따라서 그건 자연스럽게 폐지 길로 또는 통폐합의 길로 간다면 시민들이 수긍하실 것이다. 바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위원회를 어떻게 통폐합시킬 것이냐에 따라서도 시민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여주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나온 중에서 제일 관심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관심을 아마 끌었었던 게 교육 복합화 시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제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시민들께는 좀 더 자세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장께서 직접 시민들께 이 교육 복합화 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는 이게 왜 복합하냐 하면 그것은 지역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공동체다. 왜냐면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면 단위에 가면 60%를 상회합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주 시내는 55%고요. 그렇다면 2인 가구라는 건 결국 뭐야? 서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사회가 됐다. 따라서 이런 사회가 지속되게 되면 여주의 지속 가능성, 즉, 계속되는 여주 사회는 보장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는 그러한 새로운 행정의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시설 자체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그 분산된 것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땅이 거기 있으니까 저 동네, 또 누가 기부했으니까 저 동네, 이렇게 만든 것이지 효율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효율적 이유에 따라서라도 학교 시설 내에 학교 운동장도 같이 쓰고, 학생들은 옆에 수영장에서 생존 수영도 배우고, 방과 후 또 거기에서 체육 활동도 하고, 아줌마, 아저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함께 교류하는 체육 활동을 하게 된다면 여주의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행정의 다양한 수요도 거기서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은 국내에서는 지난번에 봤던 동탄에서 법례를 볼 수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따라서 여주시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분명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복합화 시설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를 불어넣고, 네. 그거를 또 이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의 네. 하나로 삼겠다라는 말씀으로 네. 이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 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논밭을 팔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가 아프다면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논밭을 팔았습니다. 저의 고민은 이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픈데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과 함께하는 것, 그거 절대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면 단위에서는 어르신들 잘 모시는 행정을 하겠고요. 시 단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여주 만들겠습니다. 시민중심 행복여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2019년 황금대지에 모두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여주시의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시민 중심의 행복 여주를 목표로 여주시 행정을 이끄는 이양진 여주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바쁜 중에도 초청에 응해주신 이양진 여주시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